유승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 클리닉하고 이제 노인 정신건강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환자들을 다루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뭐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10년 전부터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뭔가 통합적인 접근이 시작된 게 1998년 정도 됐거든요. 그 시점에서 뭔가 있었고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뭐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그 지역사회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까지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치매성 질환들이 이게 뭐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데요. 치료제가 없죠. 엄밀하게 말해서 뭐 공식적으로 FDA 승인받은 치료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제가 결코 그 병의 어떤 경과를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약을 먹어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시기를 좀 늦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매 어르신들이 결국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무리 뭐 의학적인 치료를 인텐시브하게 해도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저도 이제 2007년부터 서울시와에서 이제 그 성북구를 통해서 이제 치매 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일부를 저희가 제공을 했죠. 뭐 하프데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인지건강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치매 어르신들 불러다가 이제 인지기능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돈이 허락하는 한에서 무슨 기저귀를 공급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죠. 조기검진, 물론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의사로서 그냥 조기검진 사업,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역시 그 기저귀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시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센터에 나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있다가 또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높고 그거는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설 정도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가 양쪽으로는 굉장히 저도 팽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이 뭐 대략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가능한 한 저는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등록을 받게 해서 최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어떤 게 조금 문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뭐 손우덕 박사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김동숙 기자님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막 다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제시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뭐 얘기할 건 딱 두 가지만으로 그냥 의학적으로 좀 관점에서 두 가지만 제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가 부분이죠. 평가. 뭐 보니까 이제 이 적절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평가 선정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 어느 정도의 기능가가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줘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줘야 되느냐라는 정도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장애가 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받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선정 방식이라든지 뭐 적용하는 것들은 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통해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적절하게 저희가 잘 운영을 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치매 환자가 그 평가 대상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치매 환자는 뭐 일단 고동이 가능하니까 신체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걸 이제 치매 특별 등급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보완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제도적으로는 지금 있는 뭐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김동국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분은 정말 한 4급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와가지고 소견서 써나갈 때는 4급도 안 된 등급 외자가 되어 있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등급과는 너무 괴리가 심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완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평가하는 그런 도구라든지 그런 과정의 문제보다는 그 사실 평가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 평가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분들을 이제 나중에 사회에 평가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의사소견서를 받는데 의사소견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진료하는 와중에 저도 뭐 하루에 반나절에 뭐 한 30년 이상 환자를 보면서 그 와중에 이제 소견서를 여러 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심도 있게 환자나 뭐 보호자를 평가할 그런 시간이 거의 없고요. 그냥 진료 기록에 의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평가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의사가 쓰는 소견서는 실제 평가나 뭐 판정에서는 거의 소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그 보통 이 노인 환자의 기능이라는 거는 치매일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해요. 어떤 시기에 뭐 환자 입장에서 운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막 2등급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스테이블한 시기에서 평가를 하면 또 등급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변동의 고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즉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양적으로나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엄청 한꺼번에 그냥 잘 구축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매 통합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그냥 뭐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어떤 디테일이 굉장히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거는 그 요양병원 얘기인데요. 손도 박사님께서 이제 그 제시한 것 중에 이제 그 요양병원과의 연계, 즉 의료적 연계죠, 의료적 연계. 그래서 무슨 뭐 주치 제도나 노인 촉탁이 제도, 요양 전문 병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치매 관리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 사업에서는 치매 환자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무슨 행동 문제가 심하면 결국은 시설에서 그분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냥 황당하죠. 그러면 겨우 뭐 저희는 대학병원이니까 뭐 어떻게든 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시켜서 상태를 좀 호전시킨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데 그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치매 전문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요양병원, 요양 전문 병원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주치나 노인 촉탁이 뭐 이런 요양 전문 병원 자체가 퀄리파이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런 게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를 뭐 맘 놓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이